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오늘은 소화생리에 있어서 구강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에 의한 소화작용은 치아에 의한 씻기와 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음식을 먹기 전부터 소화를 잘 준비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음식을 요리할 때의 소리나 음식의 색깔, 그리고 음식의 냄새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음식의 소화가 시작하는 것은 씻기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친 음식보다는 보통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제 장모도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누룽지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더욱 안 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누룽지와 같이 물이 많은 음식, 그리고 소금을 적게 먹어도 되는 음식을 먹을 때는 소화가 더욱 방해받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좀 더 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음식이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밥을 할 때도 너무 질게 밥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소화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오래 씹기가 곤란합니다. 씹기가 소화에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씹는 동안 발생하는 구강의 진동은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뇌는 이러한 신호를 통하여서 소화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타액이나 유액, 담즙, 이자액이나 장액들이 더욱 분비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씹는 작용은 소화액 중 첫 번째로 분비되는 타액의 분비를 더욱 잘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씹는 작용은 육류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곡물이나 채소를 잘게 부셔서 소화가 원활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씹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소화관의 물리적인 힘이 매우 강하고 소화액의 분비가 잘 되어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라면 씹는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소화력이 강한 물박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먹는 시간이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소화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력이 강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씹는 것을 너무 하다 보면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씹는 것을 매우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씹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질을 잘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치아 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치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액입니다. 침이 잘 분비될수록 우리는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박사는 저염식을 열심히 실천하였던 2000년 초반에 약 3, 4년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잇몸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고 치아가 3개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잇몸 뿌리가 약 3분의 1 이상 녹아내렸습니다. 이때 알게 된 것이 칫솔질과 함께 치간 칫솔을 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박사가 활용하고 있는 치간 칫솔입니다. 양치질을 하고 나면 치아 사이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치간 칫솔 대신에 치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아와 잇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 칫솔 그리고 치간 칫솔, 치실을 잘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치아를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칫솔질을 잘하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잘 사용하더라도 침의 분비가 부족하면 구강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그와 함께 소변으로 많은 물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갈증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갈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바로 구강이 항상 건조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침이 분비가 적은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잇몸 질환이 심각하고 치아가 쉽게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아를 비롯한 잇몸, 구강 건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침의 분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침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 수분은 나트륨만큼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수가 심해서 침의 분비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금을 더 섭취해야 됩니다. 혹 탈수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소금 알갱이를 녹여서 먹게 되면 침이 금세 분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직접적으로 침의 분비를 자극하므로 탈수가 있어서 침의 분비가 적은 사람들은 소금을 별도로 섭취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음식을 최대한 짜게 먹고 소금이 많이 함유된 국물을 즐겨 먹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원한다면 소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울 박사는 치아를 관리할 때는 소금을 직접적으로 약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물 박사는 어떻게 소금으로 약으로 사용하는지를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물 박사는 치약을 쓰지 않고 소금으로 양치를 합니다. 음식과 소금물에 첨가하는 소금과는 달리 양치를 할 때는 천일염을 사용하지 않고 정제염을 사용합니다. 구강 관리를 할 때 천일염을 사용하게 되면 천일염에서 나는 갯내음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양치를 할 때는 칫솔에 약간의 정제염을 묻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치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치를 할 때 소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소금의 화학적인 자극에 의해서 구강의 점막들이 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소금의 양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신에게 알맞은 소금의 양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금을 양치를 하게 되면 구강을 굳이 헹구지 않습니다. 곧바로 치간칫솔을 사용하여서 치아 사이에 찌꺼기를 제거하게 됩니다. 물박사의 구강관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을 가지고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집습니다. 그리고 구강에 넣고 잇몸 전체를 마사지하게 됩니다. 너무 짜게 되면 침을 조금 뱉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소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금세 입냄새가 사라지고 구강의 염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잇몸이나 치아 그리고 구강의 점막을 관리할 때 있어서 이렇게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소금 그 자체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활용하게 되면 치매 분비가 증가해서 항균 작용과 충치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침에 함유되어 있는 리소자임은 세균의 벽을 파괴하여서 살균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은 당 단백질과 IgA라는 면역 물질을 결합시켜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침에는 락토페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세균이 결합하는 철분과 결합함으로써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침은 구강에 있는 물질을 씻어냄으로써 항균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는 침의 분비가 적다면 구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냄새가 심하거나 잇몸 질환이 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소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침에는 중탄산염이라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탄산염은 음식에 의해서 발생된 산이나
세균에 의해서 생긴 산을 중화시켜서 충치를 예방하게 됩니다. 충치는 대부분 유아기 때 생깁니다. 그것은 곧 치매 분비가 적고 몸에 소금이 적다는 그러한 신호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충치의 원인을 양치질을 잘 하지 않거나 단 음식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도 원인이 되지만 치매 분비도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소금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유아기 때 소금 섭취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구강의 소화에 있어서 씹기와 치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소화 관리에 있어서는 소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씻기를 잘하고 치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강에 의한 소화는 최대한 높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의 소화력이나 담즙과 이자액의 분비도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강의 소화력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다른 곳의 소화력도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물박사의 구강관리 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아주 작은 시간만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건치를 드러내면서 밝게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박사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물박사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분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